안녕하세요, 설유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촬영해 보았고요. 작년 코로나 폭락장 와중에 잠깐 중단되었던 공매도 거래가 3월 달에 재개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린이분들은 공매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무엇인지, 왜 말이 많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갑자기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일단 공매도의 정의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 라고 해서 공매도라고 하고요. 공매도의 종류에는 차익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차익 공매도는 대한민국에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익 공매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빌린 것을 판다, 그리고 되사서 갚는다 라는 의미이고,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친구한테 5만원에 거래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빌렸어요. 그리고 바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나한테 현금 5만원이 생기죠.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코로나 때문인지 삼성전자 주가가 3만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다시 주식을 사요. 그래서 다시 갚는 거죠. 산 주식을. 이렇게 되면 내가 5만원에 빌려서 3만원에 갚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2만원 내가 개이득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락을 먼저 예측을 하고 시세 차익에 수익을 얻는 거를 공매도 전략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갚는 시점에 주식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버리면 나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주식이 오를 때만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지고 주식이 내릴 때에도 수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래 수단이에요. 공매도는 이제 장점도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뭐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점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결국에 보면은 개인들이 끌어올린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거품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시장을 좀 안정적이게 해주는 완충작용을 한다라고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단점이라든지 폐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개인들만 공매도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기관이나 외인들이라는 건데, 일명 큰손들이죠. 개인들은 왜 투자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우 까다롭고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다, 시장의 형평성이나 공정성 부분에 논란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하던 때에는 해당 주식에 기관 공매도가 걸려있는 것만으로도 주식 가격이 이유 없이 하락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가 다시 시행이 됐을 때는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책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 원금을 지킬 수가 있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럼 3월달에 공매도 제도가 다시 시행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계좌에서 코스닥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고 있고요. 최대한 현금 확보를 많이 해 놓으려고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공매도 제도가 이제 재개될 때는 코스피의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방으로 큰 변동성을 보여줄 확률이 큰 코스닥 종목들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높아진 만큼 시장 하락 관점으로 진입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개 여부나 재개 시점을 보다가 재개 직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KRX라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공매도 현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이용하시면서 공매도가 걸려있는 종목들은 조금 피해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공매도와 공매도의 재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공매도와 함께 격가지로 알아볼 만한 그런 거래 제도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고요. 대주 거래 서비스 그리고 대차 거래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일단 대주 매도 거래라는 제도는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매도와는 달리 개인이 참여하는 공매도를 말해요. 다만 대주 매도 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가능한 종목, 거래 가능한 시간, 그리고 거래 가능한 금액, 그리고 상한의
실행해야 되는 상환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로 대주거래 서비스로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신다기보다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식 대여거래 서비스예요. 대차거래인데요. 내가 매수해서 갖고 있는 종목을 증권사, 뭐 기관이나 외국인에 빌려주는 제도이고요. 매수한 종목을 빌려준 뒤에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수수료가 크지는 않아요. 코스피 종목들은 0.1%에서 0.4%, 코스닥 종목들은 1%에서 5%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저도 운용 금액이 제 또래보다 조금 큰 편이다 보니까 대여 서비스를 처음 알았을 때는 어차피 장투할 종목이면 수수료라도 받자라는 걸로 한번 서비스를 신청해 본 적이 있었는데 신청한 게 아니라 신청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신청한 거를 중단하는 것만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수수료가 이제 막상 빌려준 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미 눈곱이에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내 종목의 주식이 주가 하락하는 데 이용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제 껄끄럽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주식 대여의 경우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이라는 큰 연관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수수료보다 공매도로 인한 내 주가 하락률이 더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추천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 해외 선물, 뭐 ETC, ETF 이런 파생 상품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별로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고요. 시청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영상은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가가 갑자기 그러니까 폭락장이 온다 이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2% 빠질 거 4% 빠진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현금 비중 많이 확보하고 코스닥 종목들 조금 줄이고 장기간적으로 보는 종목들 다시 진입할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이겨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빈마입니다. 공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시작을 해서 지금 저한테 막 이러는데 일단 공매도가 무엇이냐라는 것과 뉴스나 증권 방송에 많이